이집트 미스터리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와 아틀란티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피라미드를 포함한 이집트 문명은 당시의 지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의 문명도를 그래프화시켜보면 이집트의 전성기 때 그래프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이집트 문명을 외계인이 건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죠. 한 세기는 건너뛴 듯한 그들의 기술력은 실제로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집트 역시 어딘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집트 문명에 관한 기록 중 아틀란티스와 연관되어 있는 실제 기록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그저 신화 속의 섬 혹은 전설 속 잃어버린 도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의 실존 여부는 아직 그 어떠한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아틀란티스 대륙이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지브롤터 해협 주변국들의 고대 문헌에는 헤라클레스 두 기둥 넘어 거대 국가 전설이 등장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기둥은 지브롤터 해협에 위치한 큰 바위산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거대 국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러한 문헌들이 지칭하는 것이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해 기록된 유일한 서적은 플라톤이 집필한 크리티아스인데요. 플라톤은 조상인 솔론으로부터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대서양 바다 위에 존재했던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 매료된 그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집트까지 찾아갑니다. 솔론에게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사람이 이집트의 신관이었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집트로 가서 성직자 코노피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실존을 확인한 플라톤은 이집트 기둥에 기록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집트는 이미 오래전에 아틀란티스와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꾸며낸 말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당시 플라톤은 철저하게 입증된 자료만을 위주로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팩트체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이집트로 찾아간 것만 보아도 사실에 대한 그의 집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주변국들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붕 떠버린 이집트 문명의 기술력 뒤에는 정말 아틀란티스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틀란티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1882년 집필한 아틀란티스 홍수 이전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핑크스와 같은 이집트 문명이 뛰어난 형태로 완성되어 역사에 등장했던 것은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스핑크스가 지어진 시기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는 기원전 9600년경입니다. 6000년이 넘는 시간차가 발생한 것이죠.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하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새 피라미드 위치는 오리온 별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피라미드들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스핑크스 역시 천문학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스핑크스는 사자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에서 기원전 8800년경 사이의 사자 자리는 스핑크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개의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를 따서 만들어진 것처럼 스핑크스도 사자 자리를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스핑크스 건설 시기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인 기원전 1만년경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와 스핑크스의 건설 시기는 맞물리게 되죠. 스핑크스 아래에 아틀란티스의 비밀 문서가 묻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거 케이시가 생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입증이 없는 말 그대로 예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직접적인 탐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는 지진 탐지술을 이용해 스핑크스를 조사하던 중 스핑크스의 두 발 사이 지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스핑크스 미스터리는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는데요. 실제로 스핑크스 측면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터널이 발견되기도 했고 스핑크스 바로 앞에 땅 아래에 정체불명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지하 공간의 추가 발굴 및 원격 탐지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탐사를 금지했기 때문이죠.
비밀 터널은 아예 입구를 봉쇄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당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돌았는데요. 때문에 스핑크스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비밀 터널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과 이집트의 고대 문명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피라미드와 태양신이 존재하며 홍수와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미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모양은 다르지만 시공법과 지어진 시기, 담고 있는 수학적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드넓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비슷한 문명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는 이러한 내용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를 통해서 대서양을 에워싸는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정말 아틀란티스의 생존자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한 걸까요? 스핑크스 아래에 있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방과 비밀 터널, 그 속에는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